앞으로 전쟁 로봇이라든지 전쟁 드론 이런 데다가도 일반 카메라 플러스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서 하는 전파로, 하나는 금속 탐지, 하나는 사람 탐지, 이렇게 전파로 경보하고, 집안에 CCTV도 그렇게 경보 기능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통화든지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뭐또 마이크 스피커 구조로 서로 쌍방향 대화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열화상 카메라도 전파로 탐지하고, 부대 같은데, 휴전선 같은데 이렇게 전파로 경보한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사람, 차, 사량 이런 것들을 1년번호를 탑재해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모든 것을 보고요. 모든 카메라 디스플레이 장치, 망원경 이런 현미경조차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가공할 때도 이 레이저 시각장애를 전부 다 이 기술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동 방향을 파악하고 예상해서 90%, 60%, 30% 예상해서 쏴버리고요. 대공 방어망이라든지 저격 소총 같은 것도, 군의 방산 무기는 다 이 기술을 따릅니다. 전 세계를 수천 저번에 수백 저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요. 무지지도, 바닷속 지도, 육지지도, 땅속지도 해서 그에 따라 연동해서 합니다. CCTV도 전국에 몇백만 대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가로 세로 좌표 숫자, 사람 이렇게 정확히 눈, 코, 입 어떻게 생겼는지, 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분별하거나, 사물 이런 거, 차량 이런 것들도 다 구별을 해서 재고관리, 편의점, 마트에서도 물건의 종류를 재고관리해주고 가격까지 계산해줍니다. 건물이나 뭐 차량 이런 것, 건물이나 지하 주차장 들어가도 CCTV로 카메라로 촬영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측정해서, 그래서 물줄기 따라서 청소도 할 수 있어. 앞으로 로봇이 이 기술을 각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 이렇게 눈, 코, 입이 알잖아요.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도 알고 각 사람 각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율주행 차량도 이 기술을 합니다. 입체는 아니냐에 따라서 동작 움직임을, 입체는 아니냐에 따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동작 감지를 하는 기술을 씁니다. 예측도 하고 대응도 할 수 있어요. 군사 무기에도 쓸 수 있고요. 뭐 화재 났을 때나 이런 데도 하거나, 도둑놈 침입했을 때도 경보를 울리죠. 이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합니다. 사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 안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5개, 10개, 수만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몇백 개, 몇천 개. 그럼 그에 따라서 각각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각 어떤 문제 사안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여기 전기를 10 주고 여기 20 주고 왼쪽 다리 30 주고 오른쪽으로 40 주고, 제가 시간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3분 동영상을 찍으려 했는데 좀 더 좀 길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시간에 3분 맞추기 힘드네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말이 막 헛나오네요. 네. 그냥 3분 넘게 찍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5개다, 10개다, 몇백 개다 있다 그러면 전선을 각각 연결해. 그럼 충전도 빠릅니다. 그래서 전국의 전 세계 모든 배터리 회사에서 이 배터리 하나하나는 모듈 형식으로 돼 있다 할지라도 각각 전선을 연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언오프식으로 몇 개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를 작게 갖다 쓰냐 많이 갖다 쓰느냐를 결정할 수 있고요. 파워뱅크 같은 데서는 이런 건전지가 5개, 10개다 그러면 배터리가 배터리 종류에 상관없이 그래서 전기양을 약하게 갖다 줄 수도 있고 강하게 갖다 줄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게 미래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CPU라든지 반도체 칩, 어떤 전자 회로 기판에서 전기를 많이 주고 적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거나, 또 부분적으로 어디에는 이렇게 전기를 20 주고 여기 20 주고 여기 30, 왼쪽 다리 30, 40 주고 왼쪽 다리 40 주고 50, 오른다리 70을 준다. 부분적으로 틀리게 전기양을 보내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세 제어할 때, 로봇의 자세 제어를 할 때 쓰고요. 그래서 전기를 통제하는 기술이 되겠어요. 그 목적에 따라서 전기양을 틀리게 보내는 이런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전 세계가 이 기술을 다 앞으로는 미래 기술로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돈을 다 내셔야 되는데요. 실제로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무단으로 쓰시든가,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개념 자체가 저한테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연료 전지다. 그럼 5개다, 10개다, 10개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격벽 처리하고 냉난방 처리하자 그랬죠. 현대기아차에서 그를 YTN 어떤 중소기업체가 모델을 쓰시든 현대기아차도 이것도 제 기술을 쓰시던데요. 그것은 제 기술입니다. 쓰시지 마세요. 제 방송의 특성상 제가 말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어떤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국정원, 행정부,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에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 20몇 대 광고를 내셨어요. 카이스트도 그렇고 지적재산권협회도 하나도 그렇고 하나 천모 수출하셨죠. 하나 영상 내에다도 제 기술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같은 데도 그렇고 뭐 LG도 그렇고 현대기아차도 광고 내셨는데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다 제 기술이 나오거든요. YTN에 제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플라스틱 창문, 그래서 유리창 보석상 텔레기를 여기다 플라스틱창을 달자 앞에다가 유리창을 제거하기엔 돈 많이 드니까 그랬더니 그거를 곧바로 YTN에 보도내시고 서울시에서 유리창에다 유리창을 달아주는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플라스틱창을 달아주는 건 아니시죠. 이 종류의 것을 할 때는 주거리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해야지 안 떨어지는데요. 습기도 안 차고 이 기술 쓰신 거 아니시죠? 홈을 플라스틱창을 얇게 여러 개 들어가는 기술, 그래서 빛의 투과도를 좋게 하고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는데 홈의 크기는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플라스틱 창 또는 유리창 이렇게 접합할 때 이 기술을 쓰거든요. 또는 뭐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또는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유리 기판 뭡니까 플라스틱 기판 접합할 때 접합하는 기술을 쓰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라든지 유리 기판에 밭에 이렇게 지하를 하수도 파듯이 고랑을 판다는 거죠. 그 안에다 통신선을 통신선을 넣고 저렴 구조로 덮어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발열도 잘 안 생긴다고. 주요 전기선 통신선을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포토 방식으로 그 위에다 같이 결합해서 이것을 작업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이제 발열이 안 생긴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포토 방식으로 안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인쇄 잉크, 전자 잉크로 찍어주는 방식도 같이 이것까지 같이 결합을 해서 해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면은 이거를 레이저 시각, 그렇죠? 레이저 시각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했고 이렇게 광 사이즈를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뭐 40개, 20개짜리도 될 수 있어요. 사이즈가 보통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전기양도 강중약으로 넣어서 열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초점 방식으로 해서 정확히 각각 맡은 것을 그림 그리듯이 이게 도장 파듯이 이렇게 해서 이게 조각을 한다는 거죠. 고랑을 파고 이렇게 회로를 그리고 고랑을 좀 깊이 파는 놈이 있고 좀 중간 정도 깊이 파는 놈이 있고 얇게 파는 놈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다 감추면 발열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나노 구조, 1나노, 2나노 구조로 가더라도 그 안에서 주요 통신선, 주요 전기선을 그렇게 해주므로 발열이 안 생기게 전기가 좀 확실하게 흘러가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조금 이게 어디로 갔네요. 이 전선을 몇백 가닥을 이렇게 묶어도 서로 여러 전임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절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복을 입혀놨기 때문에. 그래서 낸드 플래시나 내가 이제 HBM 이런 데 적층할 때도 이거를 피복을 입혀주는 기술을 얘기했었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연 구조를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D램 같은 데도 이렇게 끊임없이 전기를 리프레시 재공급을 해야 되는 이유가 피복이 없어서라고. 피복을 입혀주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피복이 이제 나노 구조로 가다 보니까 이거를 보시면 여기 자꾸 나도 모르도록 하네요. 설명하려고. 그 구리 같은데
아, 이게 또 어디로 갔나? 찾다 보니까 말씀드려 이게 참 찾을 수가 없네. 찾을 수가 없네. 어쨌든 피복을 입혀주는 기술인데요. 이거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이거 말하면서 뭘 찾고 있어야 되겠네. 이게 어디로 갔나? 피복을 건축용 실리콘이라든지 이게 있는데 이런 걸 긴 걸 찾고 있는데 없어졌네요. 네네. 이거를 약간 두텁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좀 긴 게 있었는데 길다고 생각합시다 그냥. 원래 여기 들어가는 부품인데요. 여기 들어가는 부품인데 이게 좀 얇다고 그래서 현재보다 이렇게 두텁게 만들거나 아니면 구리주로라도 구워줘야 된다. 중간중간 두껍게 만들어주면 전기가 많이 축적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금속 배터리 개념, 금속 콘덴서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지금 원래는 이제 이런 기술인데 구리다 그러면 알루미늄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두텁게 만들면 이게 카페시타가 되어서 반도체의 어떤 카페시타 또는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타가 되는데요.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두텁게 만들어주면 8개나 10개의 조각으로도 8개 뭐 이렇게 만들 수 4조각으로 만들어 좀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거나 저장 구조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반도체 회로에 들어가는 기술, 일반 전기선, 통신선, 광선미선에도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기가 축적이 되어서 멀리 전송하는 전기선이 되겠습니다. 뭐 모터나 발전기 같은 데도 이런 것을 이렇게 감아 놓거나 해가지고 모터 발전기 아니면 전자석 같은 데 가면 스피커 가면 이게 파워 있게 이게 배터리가 된다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에는 이렇게 캐패시터가 없는 이런 트랜지스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이렇게 캐패시터 없는 트랜지스터 얘기하시던데 이게 삼성에서도 이거 쓰지 마세요. 네, 부탁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저 방식으로 해갖고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장 구조로 갈 수 있는데요. 진법수로 표현하거나 또는 숫자로 표현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저장 구조를 뭐 수십 쪽에 수백 쪽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반도체보다 앞으로는 반도체가 엄청 미세한 반도체가 나올 수 있는 기술이다. 이게 이제 카패시터가 되기 때문에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여기다 피복을 입혀준다는 거죠. 아까 전기선처럼 유리석형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아예 그냥 제조를 하고 여기다가 이런 기술도 써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다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그러면 이게 전기선이 돼가지고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한 잔도 원리를 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구리 코일을 만들거나 이렇게 아니면 이게 이게 카패시터 금속 배터리, 금속 콘덴서의 개념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에서 피복 없이 테슬라는 전기선을 앞뒤로 저는 에디슨의 직류로 저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며 피복 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주파수를 유선 안에서 구현할 수 있다고. 이 주파수 방식이 파워가 굉장히 세게 들어가서 모든 A사 레이더라든지 방산 기술에는 다 들어갈 거예요.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드는 구리선들을 여러 개 감아놓거나 굵기가 다 똑같잖아요. 틀리게 감아놓거나 가장 약한 거라도 전기를 견딜 수 있어야죠. 열을. 그다음에 모터 발전기, 전자석에도 그럴 수 있어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서 피복 없이 왔다 갔다 주파수로 해가지고 멀리 송전하는 기술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하나짜리도 전기가 송전이 되는데요. 이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잘도 꽂아서 전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전기선의 동축 케이블은 또 구리선이 하나인데도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동축 케이블을 현재보다 왔다 갔다 이렇게 그 유선 전화선처럼 쌍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시면, 동축 케이블은 인터넷 방송, 인터넷선 유선 컴퓨터에 끼우거나 TV에도 쓰는데요. 이렇게 쓸 때 그래서 쌍방향으로 만들자. 이렇게 두께를 틀리게 하더라도 쌍방향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피복 이씨 쌍방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선 전화선도 피복이 이게 피복 이씨 2개인데 그것을 3개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4개로. 그걸로 이제 인터넷선으로 만들자는 거죠. 약간 두께를 두껍게 하든지 얇게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두께가 각각 틀린 통신선이 각각 대중소로 들어가서 목적별로 들어갈 수도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기선, 피복선, 전기선,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선 이런 것의 피복 자체 또는 구리 자체, 구리로 보통 돼 있죠. 유리석용 코팅 제사나 유리만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루미늄 선으로 하시더라도 동일하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속 부리판이다. 알루미늄 판도 돼요. 대중소 넣어주고 액상으로 덮어줘요. 구리 액상으로. 전기선이나 구리선에 대중소에서 전기를 딱 걸어주면 태양빛을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한 이유, 전리층 때문이라 그랬죠. 테슬라의 전기요도처럼 막대한 전기가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끌어당긴다고. 그래서 빛은 전기는 빛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동질의 것이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기술을 따라서 이 금속 자체로는 전기를 생산하지 않지만 전기를 걸어주면, 그래서 태양빛이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KIER에서 이것을 쓰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이 기술을 설명 안 하셨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시에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물에다 넣어가지고 금속판으로 넣어주거나 해가지고 배터리로 만들어 주시는데, 보통 물하고 금속이 있으면은 거기다 수소 전기가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배터리를 안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시면 배터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중소에 넣어주거나 구리 알갱이, 알루미늄 알갱이도 돼요. 서로 다른 금속은 스파크와 또 이렇게 발열이나 수소 선수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물에다가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이렇게 넣어주는 게, 이렇게 해서 전기를 딱 그렇게 하면 그렇게 배터리가 됩니다. 전기가 저장돼. 약간 수소 선수 약간 추출이 된다고 빼버린다 그랬죠. 그걸 빼버리면 된다고 수시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발열이 생겨야지 이게 수소선수가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열이 안 생깁니다. 전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의 태양 전지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 전기선 안에 어떤 이런 것을 바닷물, 소금물에 이것을 넣어주고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 분해법 또는 열분해법으로 수소산소까지 전기뿐만 아니라 수소 추출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서로 다른 금속판을 배치해 놓습니다. 같은 금속판이라도 안에 하나의 금속판이라도 서로 다른 금속이 들어가서 서로 간에 스파크 발열 현상을 일으켜주면 좀 더 많은 전기산소, 수소의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2차 전지에서 제가 양극재,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전기 전도도가 틀려갖고 스파크, 발열, 화재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같은 금속으로 이렇게 크기만 틀리게 해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양극재, 음극재에 있어서 대중소, 이렇게 뭐 양극재, 음극재 만들 때 판을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수십 개, 수백 개가 결합된 판으로 두께가 틀릴 수도 있어요. 서로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양극재, 음극재 만들 때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해질이 서로 이렇게 전해질 파이프를 둬서 전해질 파이프 안에서만 전해질이 흐르는 기술을 얘기했었거든요. 아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PM 반도체에서도 발열의 원인이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PM 반도체 같은데 다만 펠티어 소자에서는 서로 다른 금속으로 만드셔도 괜찮은데요. 그것은 친속기 쪽으로 열을 전달하게, 신속의 전자이동을 이루어 가지고 상대편들은 냉각 효과를 가두기 위해서 오히려 금속을 상이한 것을, 전기전도가 틀린 것을 일부러 배치해 놓는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PM 반도체나 펠티어 소자에게 방막 트랜지스터에서
그러니까 정전기 마찰을 일으키면 이렇게 정전기가 생기죠. 그러면 이것을 표면적으로 넓게 해서 넓게 마찰을 시키면 전자이동이 쉬워진다는 제 이론에 따라서 이것을 현재 있는 PM 반도체 방막 트랜지스터를 표면적인 서로 접촉면을 넓게 해서 건너가게 하시면 제 기술 몇 개 층으로 만들어서 갖고 접촉력 넓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두 개를 여러 층으로 하셔갖고 하셔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PM 반도체나 이런데 금속을 금속이 배터리가 되는구나. 아까 전기선에 구리선을 두텁게 하면 그 기술을 듣고 금속을 일부러 추가를 거기다 배출을 해가지고 전자 이동을 이루어서 한쪽에는 냉각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터 같은 데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금속을 원하는 방향 쪽으로 파워 있게 돌리기 위해서 금속을 배치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엔진으로 그 다음에 연구자석 있다 구리 코일을 감거나 그 옆에 놔둬갖고 반응하도록 만들어서 그걸 펠티어 소자에 원하는 쪽에 전자이동을 원하는 쪽에 배치하면 이쪽으로 전자이동이 쉽게 빠르게 이루어져서 한편으로는 냉각 효과가 커집니다. 삼성이든 어디든 이걸 쓰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흑연 배터리 하나만으로도 배터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흑연 배터리를 그래서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으로 들어가고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로의 대중성 흑연 배터리 하나만 음극지 하나만으로도 배터리 만드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데도 탄소봉이 들어가 있는데 흑연이죠. 그래서 이거를 탄소봉도 많이 넣어가지고 전도체로만 사용하지 않고 축적 코드로 가져가시면 제 기술 훨씬 지금보다 더 많은 전기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아연판도 대중소로 두껍게 이렇게 두께를 틀리게 넣거나 이산화 망간가루도 대중소, 탄소봉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 들어가요. 이 기술은 연구자석 만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모터나 발전기 이런 연구자석 들어가죠. 스피커 같은 데도 그래서 두께를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루에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유리석 경코든지 사람 유리막 코든지를 넣을 수도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에 그걸 갖고 제조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자석에다가 구리코일을 감거나 옆에 놔두어 반응해서 수천 개, 수만 개, 수백 개 이렇게 전기를 통과시키면 이를 통해서 전기가 업되어서 나오는데요. 이런 형태의 배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데보다 좀 큰 데겠죠. 그래서 이것을 모듈로 10개짜리, 20개짜리 넣어갖고 전기 통과해서 전기를 업되게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원래는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회전 안 해도 그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오토바이 엔진으로 제가 이렇게 어떤 그 회전축을 돌려 자동차 회전축으로도 되고요. 또는 풍력이나 태양력 이런 걸로도 돌려도 됩니다. 또는 이렇게 회전축에다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두께를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 들어간다. 또는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 송전선은 전기선의 구리선의 대중소다. 송전선은 많이 들수록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데요. 연료가 석탄으로 돌리든 원자력으로 돌리든 증기 기관차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증기로 돌리든 아니면 석탄, 석유, 가스 다 돼요. 연료가 뭐가 돼요? 태양전지나 또는 풍력을 통해 만들어진 전기로 돌려도 돼요. 이것을 하시면 이걸 이렇게 전기가 생산된다 그랬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태양전지판을 집안에 조명 같은 데 있잖아요. 저 조명을 그냥 켜놓으니까 놓고 거기서 이제 전기가 이렇게 생산이 되면 이걸 회전축을 돌려도 돼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YTN의 어떤 업체가 이거를 태양전지판에다 뭘 달아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심히 봤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기술을 설명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시지 마십시오. 네, 제 기술인데 무단으로 쓰시면 안 돼. 거기서는 기술을 설명 안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쓰시지. 혹시라도 이걸 달아놓으셨으면 쓰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같은데 회전축에도 이것을 감아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네, 자동차의 또 풍력 발전 이런 걸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동차나 바닷가 같은데도 5m, 10m짜리 만들어서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불든 가정에서도 할 수 있어요. 자동차에 놓고
회전 이 축을 돌려주면 전기가 생산돼요. 물에다가 이렇게 놔가지고 이렇게 물에서 떠다니면서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거나 바닷물을 2m, 5m, 10m짜리 바닷물 끌어들여가지고 물레방아를 돌아가게 해서 생산할 수도 있어요. 강물 같은 데도 놔도 되고요. 이때도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많이 감안하고 연구 자석을 두께를 들리게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는 기술을 씁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캠핑용으로도 쓸 수 있고 그래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풍력 발전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태양전지도 저렇게 기존의 태양전지에도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금속을 좀 더 두껍게 하면 현재보다 이렇게 좀 더 태양 빛이 전기로 전환되는 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또 플라스틱 창 같은데도 일반의 집의 건축물에다가도 금속판을 이렇게 놓고 전기를 걸어주면 안전하게만 하다면 사람 감전되지 않게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전지판으로도 사면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네요. 그 낸드 플래시 아까 다시 반도체로 가서 낸드 플래시하고 HBM에 피복을 만들어주면 저런 구조를 만들어주면 여기에서 몇백 층이라도 쉽게 쌓아 올릴 수 있다 그랬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고랑을 파가지고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또는 유리기판, 플라스틱판에 고랑을 파서 파수도 파듯이 땅을 판다는 그 안에다가 저런 구조 넣고 통신선, 전기선, 통신선 넣어서 발열이 없는 구조를 만든다 그랬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몇 겹, 여러 겹으로 적층할 수도 있어요. 피복을 놨기 때문에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또는 유리기판, 플라스틱판에 피복을 넣는 이렇게 절연 구조, 절연 테이프 방식으로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모든 이런 건전지나 자동차 2차 전지 또는 압축전지, 배터리에 상관없이 파워뱅크 에도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절연 테이프 방식으로라도 절연 구조를 넣어주면 겨울철에 방전이 잘 안 되는데 여름철에도 잘 발열을 이렇게 잘 안 받게 돼요. 일반 전기선에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피복이 있기 때문에 UV 영향을 잘 받지 않는데요. 이런 식으로 피복을 넣어준다는 거죠. 반도체 피복을 넣는 재료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뭐 디램 같은 경우에도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뭐 구리가 됐든 알루미늄이 됐든 텅스텐 제조에도 그렇게 써요. 일반 전기선, 모든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선 만들 때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또는 이런 반도체 같은데 의류방수제 또는 어떤 건축용 실리콘에다 곰팡이 방지 처리해서 그걸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욕실용 그레이종도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어디다가 그렇죠, 접착 구조로도 들어가시는데 카본 소재 펠리클 접착에도 들어가고 그때도 이제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씁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레이저 가공을 레이저 시각 장치에서 이렇게 어떤 유리기판 같은데 플라스틱 방을 통과하잖아요. 통과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필요한 요리 거기 맺히지 않아서 이상이 없고요. 그래서 원하는 쪽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하셔 깊이까지 해서 여러 개의 초점 광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만들어서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해서 팀별로 짜서 정확하게 이것을 녹이면 계속 녹아지고 나중에 이렇게 다시 달라붙을까 하는 생각이 되면 그렇게 해서 접합 구조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한양대에서도 이거 쓰시지 마세요. 삼성 같은 데서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텅스텐 구리합금에서 반도체 텅스텐이 무겁기 때문에 열이 축적이 되는 거라 그래서 텅스텐 구리합금으로 바꾸거나 텅스텐을 좀 얇게 만들어 주거나 그래서 이렇게 구리를 약간 두텁게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텅스텐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때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란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자가 이거를 말 못했네요. 이거를 회로인데
금속인데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이에요. 그래서 큰 놈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릅니다. 또 약한 또는 이것은 얇은 놈, 중간 놈, 두터운 놈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수없이 배치해서 한쪽으로 전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어너풀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가 되고 자체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카패시터가 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선을 한 놈, 어쩔 때는 두꺼운 놈, 어떤 얇은 놈, 중간 놈, 얇은 놈을 통해 전기를 각각 흘려내는 기술을 흘려보내는 기술도 방산 기술인 로봇 기술에서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니면 전기선이 5개다 이렇게 그러면 언어프 구조를 가져가지고 여기 배터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들도 금속 콘덴서도 되고 콘덴서도 돼요. 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전기를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를 약하게 주기도 강하게 주고 자동차로 얘기를 하자면 속도를 이렇게 조절하거나 선풍기로 얘기를 하자면 속도 조절, 스피커로 얘기를 하자면 스피커 음량 조절이 되겠고요. 조명 같은 기술에서도 전기를 강하게 주는 약하게 주는 이게 조명이 어디 있었는데 예. 그 기술을 따라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소켓에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전기양에 강중량을 주세요. 전기선이 두터운 놈, 중간 놈, 얇은 놈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만들어내갖고 15W, 30W, 60W 빛을 틀리게 내는 기술을 쓰는데요. 디스플레이 기술에 씁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방막 트랜지스터 같은 데나 이런 데서도 또는 픽셀 종류에도 이렇게 보면은 전기를 강중량으로 줘서 빛을 밝기를 틀리게 해서 명암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삼성인데 어디든 쓰시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전기양을 틀리게 줘서 빛을 틀리게 만들어준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반 뭐 저기 뭡니까 광선 및 끝단하고 반도체 회로하고 구리죠. 보통 그래서 이게 맞아. 그걸 해가지고 그걸로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 수 있는데 거기도 방막 트랜지스터처럼 여기다가도 동일하게 전기를 강중량으로 넣어주거나 색깔을 넣어줄 수 있어요. 이걸로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거나 여기 저기 창문에다 필름 방식으로 붙여갖고 광고판으로 사용하거나 바깥에다가 방수 구조를 해갖고 광고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창문 같은 데 붙여 필름 방식으로 붙여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이제 어떤 이렇게 네온사인을 색깔을 넣어가지고 네온사인을 만들거나 발광 다이오드 아시죠? 발광 다이오드를 아주 작게 만들어 가스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스가 안 들어가도 빛을 발할 수 있는데 정부는 발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가스가 안 들어가도 우리는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이런 데도 이렇게 빛을 발할 때 가스가 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가스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인데요. 네.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 이렇게 이런 데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형광등인데 이 안에도 가스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냥 이것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 빛을 발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발광 다이오드나 크리스마스 전구를 아주 작게 만들 수 있잖아요. 사각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전구 형태를 동그란 것을 벗어나서 사각이나 삼각형 이렇게 별포명 이렇게 틀리게 전구 램프 방식이라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광선 및 끝단으로 만든 전구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걸로 자동차 모양, 별표 모양, 지차 모양, 사람 모양, 동그란 모양, 네 모양, 다양한 다효자조의 램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유리 램프 아니면 유리로 된 거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현재 있는 모양을 변형시켜서 전구라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삼각형으로 별표 모양으로 만들거나 사각형으로 만들거나 네모 그렇죠. 이렇게 캐릭터 모양으로 만든 전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발광 다이오드도 그렇게 만들거나 이런 램프 방식, 광선 및 끝단으로 만든 이런 전구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또는 이것을 발광 다이오드나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작은 놈을 모여가지고 색깔을 주고는 원오프 구조를 가질 수 있고요. 여기도 전기를 강중량으로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것을 딱 이렇게 뭐 색깔이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다른 게로 색깔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요. 가로등 같은 데 넣어주거나 해서 빛의 축절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도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색깔이 강하느냐에 따라 색의 조색이 틀리거든요. 이렇게 페인트 조색을 하듯이 빛도 조색할 수 있다. 강하게 주냐 약하게 주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하늘에다 조명을 표시하든지 디스플레이 장치로 표현하죠. 현재 있는 삼원색 방식의 이런 것을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나 사진기에서 이제 이렇게 틀리게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 쓸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삼성에서도 쓰시지 마세요. 이것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광소몇 끝단으로도 되고 이렇게 광소몇 끝단, 그 다음에 램프 방식,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이런 것을 전기양을 강중량으로도 주거나 색깔을 틀려서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어떤 것을 빛을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조색을 빛의 조작을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다 조명으로 쏴도 되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뭐 캐릭터명 전구, 뭐 네모명 전구, 색깔, 뭐 가스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네온사인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강소미 끝단 아니면 이렇게 발광 다이오드, 램프 방식으로도 여러 개가 모여서 빛을 크게 만들어내면 되죠. 그래서 빛을 깜빡이면서 어떤 거 언오프 구조니까 깜빡깜빡거리면서 이렇게 색깔을 서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연구 자석을 제가 모터의 정류자에 따라 철심에 따라 구리를 감안했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쇼트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구리바에다가 구리코일을 감는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런 구리바에다 구리코일을 감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배터리로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동차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 2차전 연료전이다 그러면 그 수만 개의 모듈로 넣어가지고 이것을 거기다 전기를 축적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그걸로 슈퍼 카패시터를 금속 배터리, 금속 컨덴서의 개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물에다가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넣어주든가 구리나 알루미늄판 이런 것을 대중소 이렇게 넣어주는 게 있잖아요. 알갱이를 그래서 구리 액상을 덮어주고 판으로 태양전지 판으로 만들거나 배터리 판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MLCC 기술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렇게 저렴 구조로 수십 장 수백 장 가져서 크기를 따라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이걸 배치할 수도 있어요. 방산 기술은 아마 이거 다 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속에다가 금속을 배터리로 만들 수 있다라는 배터리 이론, 금속 배터리 콘덴서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속을 이쪽은 한쪽은 얇고 이쪽은 두껍게 만들면 전기나 열, 냉기가 이쪽으로 흐른다 그랬죠. 삼성에서 이걸 쓰시던데 이쪽으로 존스 홈키스 연구에서 이것이 그 적게를 그냥 무단으로 쓰시던데요. 네이처 발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여기다가 약간 두껍게 만들었어요. 금속을 일반적으로는 구리판이나 알루미늄 판도 됩니다. 얇은 전선을 통과해서 여기다 전기가 이쪽으로 축적하도록 만들어줬는데요. 원래 이 기술은 제가 냉장고나 에어컨에다가 열기나 냉기를 축적한다. 히터기 같은 데도 화목난로 태양전 조립판에다가 하거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그냥 하셨더라고요. 이건 제 기술입니다. 네이처에 딱 발표했든 말든 이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얇은 전선을 통과해서 여기다가 이쪽으로 전기나 열이 확 끌어당긴다는 거죠. 전기나 열 냉기가. 그래서 이것은 금속판으로 이것은 냉장고, 에어컨 뭐 이런 데도 사용하고 건축 패널로도 판넬로도 들어가거나 그래서 화목난로라든지 히터기에 열을 축적하는 구조로 들어가거나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사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리석용 코팅 예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자석 같은 데도 이렇게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자석이 현재 모터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몇 개가 됐든 그것을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한쪽 면에 10개짜리로 만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판을 연구자석 여러 겹 수십 겹으로 만들어 놓거나
작은 구조로 분할해서 여러 개로 만들어 놓으면 또 파워 있게 틀립니다. 또는 작은 놈 여기다 큰 놈을 배치를 하면 원하는 방향, 그쪽 방향으로 회전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석 만들 때 이렇게 얇게 들어가거나 한쪽은 두껍게 들어가나 이런 기술을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 회전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구자석만 되는 게 아니라 금속도 이렇게 되겠네 라는 생각이죠. 금속도 이쪽으로 전기를 흘려보내면 구리선이다 그러면 이것도 두께를 틀리게 하는 쪽으로 파워가 모터 회전 방향이 그저로 돌리게 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그리고 연구자석 이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연구자석에다가 연구자석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연구자석이 있는데 그 아래 위로 금속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연구자석이 있고 아래 위로 금속판이 들어가고 연구자석 아래 위로 금속판이 들어가요. 이렇게 연구자석과 금속판을 결합하면 파워 있는 되게 싼 방식의 연구자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구자석이 한쪽 면으로만 하면은 그 파워가 표면적 때문에 표면적에 제한이 있어서 파워가 전달이 안 되는데요. 양쪽 면으로 해서 금속까지 같이 딱 결합을 해주면은 컴퓨터 뒤에 연구자석 안에 들어가고 겉에는 이제 금속이 들어가고 연구자석 안에 들어가 금속이 여러 겹으로 이렇게 많이 수백 겹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워 있는 이렇게 연구자석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싸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전자석 만들 때도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거나 그래서 구리선에다가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주거나 또는 연구자석을 거기다가 추가로 배치해 연구자석에서 코일을 감아서 배치해주면 좀 더 센 연구자석이 만들어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